네. 이벤트와 이펙트 분리하기 이거 아까 잠깐 보니까 이펙트 이벤트라는 거를 설명을 하더라고 이 뒷부분에서 네. 언더 컨스트럭션이고 음, 아직 안정된 버전의 리액트로 출시되지 않은 실험적인 API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라고 해서 뒷부분은 다 그런 얘기예요. 이벤트와 이펙트 분리하기. 이벤트 핸들러 같은 상호작용을 다시 수행할 때만 이거 뭔가 어감이 이상하다. 이벤트 핸들러는 다시 음, 실행합니다. 언제? 같은 인터랙션을 다시 반복할 때, 다시 수행했을 때만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는이 빠졌네요, 여기. 이벤트 핸들러는. 음. 아무튼 이런 거 누가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볼 때마다 제가 소- 나중에 또 까먹고 그러는데 표시라도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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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이벤트 핸들러와 달리 이펙트의 경우는 프롭스나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을 때 또 변수 같은 게 바뀌었을 때 마지막 렌더링 때와 값이 달라졌을 때 그때 동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펙트인 경우와 이벤트인 경우를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일부 값에 대한 응답으로서 다시 실행되는 이펙트가 또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펙트가 또 있다.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벤트 핸들러와 이펙트 네. 선택하기. 차이점 뭐죠? 코드가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온다라고 했었죠. 이거. 네. 네. 페이지의 어떤 데이터가 변경됨으로써 이게 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액션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 그거죠. 전자는 이펙트, 후자는 이벤트. 음, 네. 네, 이벤트 핸들러는 특정 상호작용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됩니다. 이 개념 알고 계신 거고 예전부터 봤던 얘기고. 그래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 그 액션에 의해서 버튼을 누른 거에 의해서 메시지를 전송한다. 폼의 경우 서브밋을 누른 거에 의해서 서브밋 데이터 요청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음, 반대로 이펙트는 동기화가 필요할 때마다 늘 실행됩니다. 연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네.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 자체로서 유지 이펙트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냥 음, 상호작용이 아니라 화면 안에만 있으면 어떤 이유로 이동을 했든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사용자가 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커넥션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연결됩니다. 뭐 이런 거. 네. 봤던 코드들 계속 보니까 넘어갈게요. 반응의 값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었는데 좀 다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벤트 음, 핸들러는 버튼을 클릭하는 등 항상 수동으로 촉발시킨다. 반면에 이펙트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네, 프롭스, 스테이트, 또 본문 내부에 선언된 변수 얘네들을 모아서 반응형 값, 리액티브 밸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서버 URL은 반응형 값이 아니고 룸 아이디는 반응형 값이고 프롭스니까 네. 메시지는 반응형 값이죠. 스테이트니까. 음, 그럼 이 반응형 값들은 유즈 이펙트의 의존성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 방금 봤었죠. 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의 로직은 반응형이 아니고 이펙트 내부에서의 로직은 반응형입니다. 그래서 음, 반드시 의존성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음,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는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성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동작을 할 수 있다. 반응형 값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이벤트 핸들러 내부의 로직은 반응형이 아닙니다. 이 로직이 반응형이어야 할까요? 샌드 메시지 보내는 이 반응형 변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할 때,
사용자 관점에서 메시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입력 중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로직은 반응적이어서는 안 되고 반응형 값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 응? 그러니까 이게 매번 실행되면 안 되죠. 렌더링이 될 때마다. 네. 그죠? 어떤 특정 사용자의 액션에 의해서만 그때 샌드를 해야겠죠. 음, 메시지를 서버에 보낸다라는 동작은 사용자의 어떤 액션이 있을 때, 즉 전송이라는 버튼, 샌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벤트 핸들러로서의 역할이 클 거다 이 얘기고, 이펙트는 그렇고, 계속 똑같은 얘기라서 네. 좀 빠르게 건너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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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근데 이펙트에서 비반응성 로직이 또 보이는 것 같다.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에 까다로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채팅에 연결할 때 알림을 표시하고 싶다. 프롭스에서 현재 테마를 읽어와서 올바른 색상으로 알림을 표시해 봅시다. 룸 아이디랑 이번엔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네. 유지 이펙트 안에서 커넥션 온 커넥티드가 됐을 때 쇼 노티피케이션을 할 건데, 그 노티피케이션이 테마에 의존적이게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디펜던시가 룸 아이디 뿐이 아니고 테마도 추가가 됐다. 음, 이건데 볼까요? 문제점이 있나 봅시다. 자, 방을 바꾸면 커넥티드 떴어. 다크 테마로 바꾸면 또 뜨네. 음, 음, 다시 또 뜨네. 이건 문제죠. 네. 예, 이 커넥티드라는 연결은 언제 오냐면 룸을 바꿨을 때 와야 되죠. 제네럴로 음, 바꿨을 때 그때만 와야 돼요. 근데 그때 테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테마를 바꾼다고 해서 커넥션이 다시 오면 안 되는 거죠. 어, 음, 네, 이건 문제죠.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테마를 읽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의존성을 여기다 넣었더니 테마 바뀔 때도 요게 실행돼 버린다는 거죠. 커넥션이. 요 이펙트가. 네. 근데 그 얘를 제거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자니 테마가 의존성에 있어서 린터 에러가 나고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죠. 음,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음,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트에서 이번에 새로운 거를 만들고 있어요 라면서 이펙트 이벤트라는 녀석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음, 결국 보게 되네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실험적인 API인데요. 이 녀석은 그런 녀석은 유즈 이펙트 이벤트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뭐 하냐면요. 이런데요. 얘는 on connected라는 이벤트성을 가진 함수인데 테마에 의존적인 녀석인데, 의존성 선언을 안 하고 반응형 값을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음, 요거를 이펙트에 넣었을 때 문제가 없게 음, 하는 녀석으로 만들겠대요. 그래서 on connected 얘는 이펙트 이벤트라는 녀석으로 불릴 것이면서 불릴 거고요, 앞으로. 네. 네,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음, 근데 이펙트 로직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이벤트 핸들러처럼 동작합니다. 뭔 소리야? 음, 아까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요 이 안에서 on connect라는 요게 그거네. 요 함수를 지금 율로 뺀 거죠. 네. 요거랑 요거랑 같죠? 네. 위아래 살짝 너무 높아서 그런데 요 함수랑 지금 이 보라색으로 제가 한 요 부분이 여기다 놓고 보면, 네, 요거랑 요 유즈 이펙트
유즈 이펙트 이벤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랑 같죠? 위아래 똑같죠? 네. 네, 그 녀석을 지금 유즈 이펙트 이벤트라는 걸로 감싸서 안에 있는 요 함수를 밖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음, 유즈 이펙트 이벤트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얘 자체로 독립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변수에다도 또 할당을 했나? 어디 갔지? 네, 요 onConnected라는 걸로 뺐죠. 음, 이렇게 변수로 넣어놓고 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게 요 안에 있을 때랑 동작은 똑같은데 요거랑 동작은 똑같지만 의존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서는 테마라는 거를 지정했어야 됐다면 네. 유즈 이펙트 이벤트라는 걸로 빼고 나면 요렇게 밖으로 빼고 나면 얘는 의존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테마 값은 반응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이제 뭐 호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얘는 뭐 그 뭐야 익스페리멘털 뭐 이런 게 앞에 붙었던 것 같아. 음, 있던 것 같아. 네, 아무튼 뭐 그거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보고. 네.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에 있던 요 함수를 여기 있던 함수를 요로 빼면서 유즈 이펙트 이벤트로 감싸고 나면 요 안에 있는 테마라는 얘가 반응형 값이지만 리액티브한 밸류이긴 하지만 얘는 리액티브한 밸류에 대해서 의존성을 신경 안 쓰고 선언할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넣었더니 테마에 대한 의존성이 없이도 자유롭게 요거를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죠. 여기 있다. 이제 익스페리멘탈 언더바 유즈 이펙트 이벤트인데 불러오는 게 똑같이 리액트에서 불러오는데 왜 나는 아까 에러가 났지? 아무튼 요거가 이렇게 가도 되죠. 네. 똑같은 리액트니까 되는 게 맞는데. 어, 아무튼 요 앞에 익스페리멘탈 언더바 붙은 거를 나중에 뺄 계획이겠죠. 지금 음, 당장 써보고 싶으면 요걸 가지고 써보시면 되고 나중에 정식화 되고 나서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요 다크로 바꾸고 나면 안 뜨죠. 네. 트래블로 바꾸면 이제 뜨고 화이트로 바꿔도 안 뜨고 뮤직으로 바꾸면 뜨고 화이트는 채로. 테마의 의존적인 메소드이지만 테마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유지 이펙트가 실행되진 않는 상황인 거죠. 음, 이게 늘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요. 저도 보면 여기에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는데 콜백 함수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 콜백 함수의 의존성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뭔가를 넣어주게 되면 그 콜백 함수의 변경 사항 때문에 뭔가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안 바뀌게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유즈 콜백을 넣다가 뭐 메모를 썼다가 막 온갖 것들을 다 해봐도 참 마땅치 않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보면 썩 이쁘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일단 딴 거보다 여기 의존성이 없는 게 좀 찜찜해. 그지 않아요? 음, 전부 반응한대요, 얘는 그냥. 여기에 뭐 어떤 의존성을 쓰고 있든 상관없이 그 반응형 값들 전부 다 상관없이 그냥 전부 얘 변수로 계속 쓰게 해주겠대요. 음, 이게 없어도.
그런 녀석이구나 하고 그냥 익숙해지면 되겠죠. 생소해서 네. 그러겠지 뭐. 자, 이펙트 이벤트는 반응형 이벤트가 아니므로 의존성에서 생략해야 합니다. 잘 되는지는 확인했었고. 이펙트 이벤트는 이벤트 핸들러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 상호작용에 의한 응답으로 실행되는 반면에 이펙트 이벤트의 경우는 이펙트에서 촉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얘는 지금 온커넥티드라는 애를 만들었지만 얘는 이벤트 핸들러처럼 생기긴 했지만 다른 데서 실행 못하고 유지 이펙트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언커넥 뭐였지? 온커넥티드 이런 걸 넣으면 에러를 뱉는다는 거예요. 응? 여기가 아니구나. 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올려서 봐도 음, 네. 분명히 이게 온커넥티드가 있는데 유지 이펙트 이벤트로 만들어진 함수다. 그리고 얘는 올리비 컬드 호출될 수 있어. 어디서? 같은 컴포넌트 안에서만. 같은 컴포넌트인데? 같은. 그죠? 설명이 이상하죠? 설명이 이상하죠? 아직 네. 설명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음, 이거 분명히 음. 함수일처럼 함수일 테고, 근데 실행을 못하고 어디서만 되냐면 유지 이펙트에서만 쓸 수 있대요. 그냥 그런가 음, 보다 하고 나중엔 이 린트 메시지도 바뀌겠죠. 아직 음, 실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완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럴 거고. 여기선 되나? 그냥? 이것도 안 음, 되네. 렌더링 중에는 실행할 수 없어. 음. 뭐 어차피 안 되네요. 이펙트 이벤트는 최신 프롭스랑 스테이트를 그냥 의존성 없이 읽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쭉쭉 가고 있어요. 이전 상황들 얘기하면서. 네, 네, 여기서는 뮤직 이펙트 이벤트를 넣었을 때 매개 변수 없이 온비짓으로 호출하고 그 안에 있는 URL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URL 의존성을 넣었을 때 이 URL을 읽을 수 있느냐 동작한다는 거죠. 네. 동작을 합니다. 근데 관건은 이 URL을 기왕이면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다. 왜냐면 이 URL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건데 얘는 실시간으로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음, 네, 근데 여기 비짓을 한 시점에 그 URL에 대한 거를 함수로서 쓰고 싶으면 그때는 값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써보자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음, 전달을 해주면 그 전달된 함수의 값을 받아다가 여기서 쓰게끔 하면은 더 좋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예제로 나올 거예요, 아마. 아, 음, 여기 나오네요. 비동기 로직이 있을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5초 뒤에 네. 로그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5초 이내에 다른 데로 또 비짓을 하면 그 비짓한 URL로 똑같은 URL이 두 군데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음, 처음에 한번 접속했다가 다른 방에 접속을 하고 그러니까 5초 이내에 다른 방으로 접속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한 10초가 흘렀어. 그러면 로그가 온비짓이라는 로그가 두 번이 호출이 될 텐데 그 둘 다 마지막 방에 대한 로그가 찍히게 될 거라는 거죠. 음, 실시간성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음. 이 URL을 전달을 해주면 5초 뒤에라고 해도 처음에 접속한 방 로고 찍고 다음에 접속한 방 로고 찍고 하게 될 거다. 이 값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얘기고요. 이지 오케이 투 서프레스. 서프레스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죠. 네.
네, 보나마나 어보이드래요. 네. 음. 린터 억제하지 말래요. 네. 억제하지 않으면 오래된 값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라이언. 됐다. 넘어갑니다. 네. 이펙트 이벤트의 제한사항 아직 안정된 이 얘기 계속 나오네. 네, 이펙트 내부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 아까 봤었죠?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나 후기에 전달하지 마세요. 이펙트 이벤트는 이벤트 유즈 이펙트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얘기 계속 하는 것 같고. 네, 생소하죠, 여기. 굉장히 네. 생소하고 뭐 리액트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생소해서 비슷하실 것 같은데 리액트 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싶은 그런 건데요. 뭐 아직 지금 상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실무에서 쓰게 될 날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갑니다. 타이머 컴포넌트인데 몇 초마다 증가하는 카운트 스테이트 변수를 유지합니다. 카운트가 증가하는 값은 인크리먼트 스테이트 변수에 저장됩니다. 더하기 및 빼기 버튼으로 인크리먼트 변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몇 번을 클릭해도 여전히 몇 초마다 1씩 증가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1과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수를 찾아서 수정하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거네요. 억제를 억제하라. 그러면 린트가 뜰 것이다. 린터에 뜬 거를 넣어주라. 고민 해결. 오. 뭐 끝났네. 끝났네요. 일찍 끝났네요. 1번 문제는 너무 쉽다, 그죠? 네.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됐네요. 네, 정지된 카운트 수정. 이 타이머 컴포넌트는 몇 초마다 증가하는 카운트 스테이트 변수를 유지합니다. 증가하는 값은 인크리먼트 유지되고 네, 카운트를 증가를 시키면 5씩 늘어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있죠. 누르고 있는 동안엔 카운트가 움직이질 않아요. 멈추면 그제서야 1초 뒤에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1번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중단 없이 몇 초마다 실행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타이머가 중단되는 이유는 인크리먼트가 증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의존성이 유즈 이펙트 의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클린업이 되고 다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인크리먼트가 의존성에 빠져야 되는데 빠지면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또 이번에는 뭐 린트 오류도 나겠지만 뭐 빠지지 않더라도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린트 오류가 안 나가게끔 막아놨는데 얘를 빼놓고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유즈 이펙트 이벤트라는 거를 쓰도록 여기에 친절하게 이미 불러와져 있어요. 이걸 쓰라는 얘기겠죠. 네. 이걸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틱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셋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틱을 호출해 주는 걸로. 그러면 의존성은 빠졌으니까 해결이 됐고 의존성 빠졌으니까 클린업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거고 인크리먼트가 변경될 때. 그런데 네. 이 틱이라는 함수는 실행되는 순간에 유즈 이펙트가 그 실시간성으로 반영이 되는 변경값을 반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이 잘 동작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조정할 수 없는 딜레이 수정. 인터벌 딜레이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딜레이 스테이트 변수에 저장되는데 1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눌러도 여전히 100ms마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딜레이에 대한 변경사항이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딜레이가 온 마운트에 대해서 셋 인터벌 딜레이가 여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인터벌을 처음에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값이 변경이 되더라도 인터벌을 계속 다시 만들고 이러지 않는 거죠. 네. 이미 한 번 지정된 인터벌은 처음에 지정된 거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 변경사항이 반영이 유저 이펙트 이벤트에 의해서 반영이 돼 있더라도 그게 실제로 인터벌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의존성은 여기에 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딜레이는. 그리고 여기서 셋 인터벌을 걸어줘야겠죠. 얘는 없애고. 네. 이펙트는 인크리먼트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되더라도 네. 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누르는 동안에는 초기화 되겠지만 그래도 누른 값에 의한 반영은 되겠죠. 그러지 않고 초기화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설정된 인터벌을 해제하지 않고 다음 거를 설정하면 중첩이 돼서 굉장히 뭐랄까 한 번은 0.1초마다 한 번씩 인터벌은 살아있고 1초마다 인터벌이 하나가 더 걸려서 카운터가 오히려 이상하게 동작하게 될 거예요. 틱이 여러 번씩 호출될 테니까. 그럼 클린업을 꼭 써줘야 된다는 그쵸. 얘는 말씀이세요? 클린업이 있어야겠죠. 클린업이 없으면 어떨까? 한번 볼까요? 0.5초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값이 이상하게 빨리 증가하죠. 네. 중첩이 돼서 그렇죠. 인터벌이 여러 개가 중첩이 돼서 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린업이 없으면은 오히려 동작이 이상하게 되니까 없을 수가 없겠다. 네, 그런 거고 넘어갑니다. 딜레이된 알람 수정, 알림 수정. 인위적으로 2초 지연을 했는데 트래블을 바꿨다가 뮤직으로 빠르게 변경해 보세요. 그러면 뮤직만 2번이 나오네요. 2초 후에 알람이 오는 게 트래블이 나오고 다시 뮤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 변경 사항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왜죠? 보니까 2초 지연을 했다가 온커넥티드를 호출을 했는데 이 온커넥티드가 이펙트 이벤트로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룸 아이디와 테마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죠. 테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룸 아이디는 바뀌던 당시의 값을 유지하게끔 갖고 오게끔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일어난 시점에 있는 룸 아이디를 넘겨줘서 그걸로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urrent room id라고 해서 cr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넘겨주면 이제 트래블로 바꿨다가 제네럴로 바꾸면 트래블 오고 제네럴 오는 게 확인이 되고 다시 트래블 뮤직하고 다크 모드를 해도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이걸로 일단은 됐는데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미 바꾼 방에 대한 정보가 알림에 올 필요가 없죠. 2초 뒤에. 네. 네, 얘는 해제해주고 마지막 것만 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해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하죠? 타임아웃 아이디 걸어서 얘를 클린업 해주면 되죠. 클린업 시간에. 네. 요거를 여기다 걸어주고 클리어 타임아웃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바꿨을 때 뮤직만 나오게 된다. 됐죠? 네. 예. 네, 여기서도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이펙트 이벤트에 대해서는 룸 아이디를 넘겨줘서 걔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했고 다시 두 번째에서는 타임아웃 아이디 걸어서 넣어놓고 여기서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얘는 타임아웃이 애초에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시를 하게끔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건데요. 어, 그 셋 타임아웃의 경우에 클리어 타임아웃의 경우에 여기에 값이 undefined여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어디 있지? 우리 프리. 네, 이대로 있어도 타임아웃 아이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